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이제 원망살에 해당이 되고 누구 때문에 해당이 되는 규문살, 이 부분은 공부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공망살, 무엇을 공이라 하고 무엇을 망이라 하며 공망살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즉 공망이 내가 상대하는, 예를 들어서 내 일지는 사화이고 이 술토가 월과 시에 근접을 했고 이 부분이 공망살이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망살이 되어서 사술 귀문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더 강렬해질까요? 그것은 사주 명식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서는 공망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약해지고 또는 없어지고 또는 공망이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공망살이 더욱더 증폭되어서 공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인데, 비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공망살이죠. 그러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이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생이다. 그래서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왕즉 실이다. 태왕직절 현상이다. 이 부분이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같고 너무 많으면 비어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없으면은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하늘이 없으면서도 하늘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득 차 있죠. 바로 이것과 같다 그래요. 이 공망살도. 그래서 이 공망살은 도표에서 보게 되면 육식간지의 첫 시작은 갑자이고 육식간지의 끝은 개해가 되는데 각기 천간의 배열이다 그래요. 이 천간은 10개요. 지지는 12개이므로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개유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 간목의 한순, 일순이라고 그러죠. 한순중은 끝났다. 그러면 유금에서 끝났기 때문에 술해는 비어있죠. 자기 자신의 요 위에 앉아서 정신이 해당하는 천간이 없죠, 지금. 정신에 해당하는 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망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없는 천간이 다시 간목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갑술울의 병자전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개미까지 오게 되면 또 이 개수에서 끝났죠. 지금 미토가. 그러기 때문에 신유가 공망이 된다. 이처럼 해서 이 지지가 12개이고 지지가 쌍으로 술해, 신유, 오미지인사, 인묘, 자축 이렇게 해서 6개의 순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그래서 이것을 쉽게 1순, 2순, 3순, 4순, 5순, 6순 이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 일주다. 그리고 술해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공망된 그것이 사주 명식에 술해가 있다면 공망이 되고, 이 술해에 앉은 천간, 이 부분도 동주했기 때문에 동주 공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도 공망, 지지도 공망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자, 이 공망살에 대한 설명을 보다 더 깊이 한번 해보자고요. 공망살의 다른 이름은 천중살 또는 순공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갑자을축, 병인정묘 등으로 간지배합을 이룰 때 술해는 천간과 지지가 계유해서 끝나므로 짝을 배정받지 못하고 남게 될 때 두 개의 술해를 공망이라 하며 정신이 없는 육체만 있는 형상이므로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 공망이라는 말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는 공허, 허무, 무력, 부실, 부존재, 이별, 보류, 비어있다, 인연이 없다, 공치고 망했다, 상했다, 헛수고이다, 꽃은 있으되 열매가 없다, 배는 있으되 선장이 없다, 수고는 했지만 대가가 없다, 난로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러한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 비고, 없다, 허무하다 이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 공망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시박 대패살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대체적으로 이 순중 공망은 인연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또한 인연법 적용해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들 그렇지만은 않다. 자, 보셔요. 배합을 갑자가 경오를 만나면 천충지충이요. 갑술이 갑진을 만나면 천충지충이요. 갑신이 경인을 만나면 천충지충이요. 갑오가 경자를 만나면 천충지충이요. 갑진이 경수를 만나면 천충지충이요. 갑인이 경신을 만나면 또한 천충지충이다. 여기에서 아주 수많은 인연법에 또 다른 통변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것이 전부 다 이 공망은 인연론에서 형성이 된다. 어떻게 인연론이 형성이 되는지 이제 시박 대패살에서 진실한 시박 대패살 이 부분을 또한 공부를 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12지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자인, 지, 노, 인술 는 양지에 해당하고 충, 묘, 사, 미, 유해는 음지지에 해당한다. 양기는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양기는 무형의 기이고 양기는 하늘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형의 기라고 그런다. 그런데 음기는 땅을 상징하는 유형의 질이다. 즉 간목과 을목이 있지만 이 간목의 나타남은 을목이고 이 간목은 무형의 기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을목은 음기이기 때문에 유형의 땅을 상징하는 질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기 모든 산에 있는 나무들을 봐도 나무의 기둥은 별로 보이지 않고 나무의 습만 무성한 것이 보이죠. 그것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가 없으면 진공된 상태로 공이라 하고 물체가 없어지면 멸망한 것이 망이라고 한다. 자, 다시 기가 없으면 진공인 상태로 공이라 하고 이제 음기 땅에 해당이 되는 질에 해당이 되는 물체가 없어지면 멸망한 것이니 이것을 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기 지지에서 양지지는 공이라 하고 음지지는 망이라고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 다 없는 물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치고 망했다. 공은 양기의 공망이고 망은 음기의 공망이다.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지만 연주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 공망을 살필 때 사용한다. 그러나 사주 명식을 통변함에 무수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남편인 관성에서 일간이 공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내인 재성에서 일간이 공망이 될 수도 있고 즉 배성에서 일간이 공망으로 없는 형태일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숨겨진 사연이 또한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공망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명식 내에 공망이 되었을 때 질할 때도 있고 흉할 때도 있는데 만물은 양면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망이 되었다면 오행작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길한 것이 공망이 되었다면 길하지 않고 흉한 것이 공망이 되었다면 흉하지 않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나 육친법에서 해당 육친에 덕이 없다는 공망이고 보니 좋은 작용보다는 안 좋은 작용이 더 많다. 왜냐하면 간지는 정신과 육체를 대표하는 글자가 되는데 가령 여름에 태어난 병인 일주가 해수를 중요히 써야 하는데 이 해수가 공망으로 남편 덕과 직업이 공망이므로 흉하다. 즉 병인 일주는 이 해수가 공망인데 명식에 해수가 있다면 이것이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 덕과 직업 이러한 부분이 덕이 줄어들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병화 입장에서 해수는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 공망이 되기 때문에 애끼지 못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천우신조 음덕의 혜택을 논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이 공망은 없는 것이므로 귀신과 같은데 그 귀신이 해인합을 하자고 덤비는 상태이고 나 역시 해수를 좋아하는 관계의 육합이니 귀신과 합정을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공망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공망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귀신과 같다. 그런데 병화 일간의 해수가 남편이었다면 귀신과 같은 남편과 합정을 해서 좋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이 공망살 또한 무서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공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용력 상실이다. 그러나 꼭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러한 필자와 같은 자 필자와 같은 기해일주는 지인사 공망이다 그래요. 지인사가 공망인데 세 개의 해수가 사화를 도충으로 불러와서 나의 이 기토 일간의 공망지의 어머니. 그래서 육친의 덕은 이미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필자가 14살에 집을 나와서 일생 혼자서 자취를 했고 부모의 덕을 못 봤다 그래요. 그리고 무진시에 태어나서 무토가 공망인데 육친적 작용으로는 이 나의 형제가 공망이기 때문에 없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바로 밑에는 여동생, 그 밑에는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은 공망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죽었다. 무진 백호살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었다 그래요. 그것도 죽기 일주일 전에 서울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을 딱 살고 자기 생일날 아침에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수녀들이 와 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딱 가더라. 그리고 이 부분이 인제는 이제 필자한테 내 사주이기 때문에 공망이고, 자 보셔요. 사중병화, 추출된 무토, 둘 다 공망이죠. 근데 공망인데 이 병화는 태양이죠.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이죠. 무토는 태산 높이 땅에서 가장 높은 것이죠. 병화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것이요, 무토는 땅에서 가장 높은 태산이죠. 이것이 공망으로 없기 때문에 없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연법의 형이상적인 이 명리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공망의 무서운 점이다. 그래서 공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이러한 정신계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길신 좋은 작용을 한다. 물론 이 병화 무토가 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망이 충이 되었다면 탈공이라 하여 공망도 아니고 충도 아니라는 설이 있지만 세심한 판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이 되었다면 지장간 또한 개고되어서 이것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개고된 천간이 가령 인목이 명식에 있는데 신금이 만나서 충이 되면 개고가 되어서 간목과 병화가 수출이 되고 개고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신금에서는 경금과 임수가 개고되는데 이때 볼 것이 내 사주 원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정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시신이었다. 그러면 이 신금 중에서 추출된 이임수가 합거시켜서 무력하게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또는 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어서 신금이 시신이었다. 또는 나의 처였었다. 등등. 이것이 되면 이 병화가 해고되어서 신금을 합거해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투관이 되어 있는 이 신금을 합거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신충에 의한 이 부분보다 정화와 신금을 잃게 되는 이 피해가 더욱더 많다. 그래서 탈공시켜서 개고시켜 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예전 고서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더 많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탈공을 하면은 공망도 아니고 충도 아니라는 설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오로지 합을 시켜야 되는데, 가령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임목이 있고 신금이 충이 되었다면 이 임목은 동북방이다 그래요. 동북방에 자하는 임목이 이 동북방을 벗어나지 않는 한 탈공되어서 공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임목이 그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수가 공망인데 임목을 만나서 했다면 이때는 이 해수가 자기 자신의, 여기서는 북서방이 되겠죠. 이 해수는 북서방인데 북서방에서 동북방으로 이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공망이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지지를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공망지를 같은 비중으로 해석을 한다면 간명의 크나큰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망지가 생황한가, 사절한가, 길신공망인가, 흉신공망인가, 그리고 공망지의 합충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사절공망이라면 진공망이라 하며 천시를 얻지 못한 공망으로 공망지의 작용력이 무력하게 되고, 그러나 생황지의 공망은 반공망이라 하는데 천시를 얻은 월지공망으로 그 작용력은 비록 약하다 하지만 힘과 능력이 있다. 자, 이 사주 명식에서 보면은 이 월지가 6월이다. 6월의 을목이 절지에 앉았고 이 을목이 해수의 사지에 앉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을목이 문제 이거보다는 내 일간의 문제가 우선 제일 큰 문제죠. 일간부터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 사주에서 또 이렇게 보면은 갑목은 갑신으로 와가지고 죽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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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다 죽어버렸다. 갑목과 두 개의 을목이. 그런데 이 경금은 신금을 만나서 록군을 했고 진토가 있고 유금이 있으며 해수가 있다. 왕성한 기운을 설기해 나간다. 가령 1번의 사주를 본다면 신유술 월은 금기가 왕성한, 굉장히 왕성한 신강이다. 그래서 1번에 경진 일주에 신유가 공망일지라도 가을생이므로 이때는 힘과 능력이 있다. 굳이 공망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반공이라고 하는데 신유 공망이었지만 진토까지 있는 모든 힘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망이기는 하지만 이건 꼭 그 공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힘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반공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이 사주에서 갑술 일주로 태어났다면 비록 해수에서 생조를 얻는다고 하지만 6월달 신유가 공망이기 때문에 갑술 일주로 태어났다면 또는 병술 일주라면 이미 월지가 금기니 이때는 진공으로 놀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 2번에서는 인묘가 공망인데 지금 묘목이 공망이죠. 여기에서 인묘가 공망인데 을목으로 왔다. 그리고 신월이다. 그래서 가을생이므로 이 신금의 을목은 매우 허약한 기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을철, 이 월지에 대입을 해서 가을생이기 때문에 신령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진공망으로 매우 무력 나약하다. 즉 여기에서는 이 간목도 절지에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을묘는 간여지동으로 왔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의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나무 하나를 놓고 칡롱콜 두 개가 휘휘 감고 가서 이 간목을 쓰러뜨려 죽여버리니 자기 앉은 자리가 묘목이 두 개가 있다 보니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은 을목이다. 그래서 이때는 진공망으로 무력하다. 그러나 신강, 신양 내지는 이 부분을 찾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을목이 두 개가 공망이고 또 간목도 있고 을목 두 개가 있으니까 신강하다. 벌써 비겁의 기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 목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강한 사주다.
그렇지만 육친적 작용에서는 공망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망지가 합으로 자리를 이동한다면 공망을 벗어났다고 보는데, 신금이 공망인데 수국에 합류되었다면 공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형살이 있어서 동하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역량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으로 깨졌다면 공망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자리 이동에서만 공망지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공망을 꼭 공망지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의 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서적에서는 공망지가 충이 되었다면 탈공으로 공망이 해소된다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미 충이 되었다면 지장간이 상처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두 개의 달걀이 부딪힌다면 그 내부의 내용물은 상처나고 부화시킬 수 없는 달걀과 같다. 양일간이 사주에서 양지지가 공망이라면 진공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음일간의 양지지가 공망이 되었다면 반공으로 본다는 설이 있으나, 순수하게 원령의 길을 판단한 후에 유령, 무력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명식의 지지의 글자는 계절의 기를 상징함과 방향을 상징한다. 가령 임목이라면 동북방, 묘목이라면 정동, 진토라면 동남방을 뜻하는데, 즉 이 말은 가령 인신충이 되었다 해도 탈공으로 볼 것이냐 임목이 합으로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동북방일 뿐이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그러므로 탈공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해수가 공망인데 해인합으로 변화한다면 북서방의 해수가 동북방으로 변화한 것이니 공망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대운 명식은 일절론하지 않으며, 자 다시, 대운에서의 공망은 일절론하지 않으며 세운과 일진 등의 공망은 참고하게 된다. 명식 내에 공망이 있는데 행운에서, 즉 대운에서 공망운이 올 때는 공망이 풀리는 것과 같아서 공망작용이 약해지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먼저 기억을 하시라. 또 언제 설명을 해 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명식에 공망이 있는데 행운에서 공망운이 올 때는 공망이 풀리는 것과 같아서 공망작용이 약해지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인연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글자들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인연법에서 배성공망이라면 그 공망된 글자를 그대로 배성으로 인연한다. 가령 갑술일주 여명일 때 신금이 공망이라면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이 부부 인연이 되었다면 좋다. 그러나 세년이 아닌 일주가 공망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불가하다. 가령 갑자일주 수레공망인데 을의일주 여자를 만났다면 갑목과 을목이 동기간이에요. 해자가 동기간으로 형제간과 같아서 무난한 궁합이지만 을의 일주가 공망이고 보니 이것은 없는 여자에 해당하므로 흉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띠에 해당한다면 길하다. 그래서 모든 인연법은 세년, 띠를 인연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 이 부분이 인연이 아닌 것을 꼭 알고 계시라. 격국을 정할 때나 신강, 신약을 정할 때 등 이러할 때는 공망을 참고하지 않으며 주로 육친 관계의 해석이나 신사를 적용할 때와 이사, 방위 등에만 활용한다.
명식 내의 기신공망은 흉액을 해소함으로 길하다고 하지만 없는 것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충이 발생할 때 더 강렬하게 자라나 재기 발생하며 희신이나 귀인 등의 길신공망은 복이 감소하지만 충으로 탈공시키게 되었다면 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합으로 희신이 될 때는 길경사가 있게 된다. 이 공망살은 방위 활용을 매우 중요시한다. 공망방위는 무력하고 인연이 없으니 결국에는 헛수고일 뿐이고 공치고 망한다. 그러므로 이사, 사업장소, 거래처 관계, 출행, 약속, 진학, 취직 등 일상사에 참고하여 공망방위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망일진에는 거래 계약, 시험 등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다. 순중공망은 순중의 일주에 해당하며 한 뿌리 한 핏줄로 감명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순중공망 1순부터 6순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뿌리 한 핏줄로 감명하는데 고로 부부지간에는 흔히 말하는 전생 인연으로 형제간이나 친구와 같이 다정하고 화목하게 일생을 해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동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궁합을 판단할 때 우선순위로 순준 공망을 꼽아야 한다. 그런데 이 속에 선연을 가장한 악연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즉 갑자일주 이것은 일순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했죠. 갑자일주 여명에 순중에 경호 신미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순중이라 해도 악연관계의 남자다. 그리고 상하관계나 주종관계, 모임단체 등 대인관계에서 역시도 순중공망이라면 쉽게 통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인연과 악인을 구분해야 하는데 같은 순중이라 해서 무조건 선인연이 아니다. 실제로 이 갑자일주 여자가 경호일주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는 신미일주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미원진이요. 여기에서는 자오충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인생을 공치고 망하게 하고 파멸시켜야 하고 희노애락을 겪어야 하는 하늘의 안배이다. 이것을 통해서 전생 인연을 해탈하라는 안배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또한 선연과 악연을 구분해야 하는데 같은 순종이라 해서 무조건 선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공망은 성격과 기질이 비슷하여 의견 일치가 쉬우며 또한 인연을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가 발생하고 가령 갑자일주 여명이 경우를 만났다면 천충지충이 되는데 신강사주라면 길한 듯 하지만 부부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연관계이다. 신미를 만났다면 간목이 꺼리는 신금이요. 지지는 잠이 원진이고 간목을 인묘시키고 효신살의 신미남자이다. 그래서 악연이다. 그러나 동순 중에 임신 계율을 만난다면 꼭 만나야 하는 인연이다. 그래서 동순 중에 인연일지라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즉 경오 신미는 악연관계이고 갑자일주에서 임신일주이거나 계유일주를 만났다면 이것은 선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연법 이 부분을 모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로 동순 중에 인연은 쉽게 이루어지고 끈끈해진다. 악연도 선인연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동순 중에 공망이 같은 사람은 부부 또는
동업자가 되었다면 좋은 융합을 한다는 것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좋다. 그러나 이 또한 선인연과 악인연을 구별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궁합에서 한 사람의 공망이 되는 지지가 상대방 일지에 있다면 혼인은 불길하다. 가령 갑자 순중에 있는 사람은 술해가 공망이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일지에 술토나 해수가 되었다면 그 혼인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내 일주 공망이 상대방의 일지에 해당하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의견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없이 사는 경우가 많고 업인연을 풀고 가라는 하늘의 안배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인연법에 끌려옴의 끈끈한 이 법칙 정말 무섭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하여간 이러한 경우 상대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지가 공망이라면 상자, 천간도 공망이다. 그러므로 지지상자의 천간도 무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령 공망에 병인이라면 병화는 인목에 통근하고 있으므로 공망이다. 그러나 이때 명식에서 사화나 오화가 있어서 병화의 통분처가 되었다면 인목에 통분하지 않아도 되는 병화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병화를 공망으로 논하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병인 일주이거나 연주로 봤을 때 일지가 인목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공망지에 앉아있는 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망의 족복지를 빨고 성장했을지언정 이 병화에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이미 병화는 남방이고 이 사화의 직접적인 통근처 그리고 병화의 로군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병화를 공망으로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떠한 제기도 마찬가지겠죠. 즉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의 병하면 관성이다. 여자라면 남편이다. 근데 이 남편이 빈족곡지 빨아서 이 경금의 편제 내 아버지 덕도 없고 또는 내 남편의 덕도 없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화나 오화가 있었을 때 또는 여기서 미토가 한 글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병화에 착근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목의 생조를 안 받아도 되고 이 공망지라고 그랬죠. 인목은 동북방인데 이 병화는 남방화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틀리다 이미. 그래서 공망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건을 얘기를 했죠. 이처럼. 공망이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므로 우선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당 육친의 인자 개념과 작용력을 깊이 파악하여 감명에 활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비법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병인이 왔고 경금일간에 이 병화가 공망이라면 이 경금의 관살이죠. 그러면 관살이면 명예죠. 그리고 직책. 이 부분에 치열할 정도로 이 병화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병화가 식상이거나 재성이거나 관살이거나 인수이거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당 육친의 인자 개념과 그 작용력을 깊이 파악하여 감명에 활용한다면 이것이 비법이다.
사주 명식의 오행이 편중되었거나 육신의 정편 혼잡되었다면, 그리고 한쪽이 공망이라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연월일시의 사주가 공망이거나 월일시의 사주가 공망이라면 오히려 대기대인의 명식이라 간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 명식의 규격으로 공망에 생황하고 유력하다면 가능하다. 사해팔방 명진사해하며 외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거나 외국에까지도 이름이 나는 큰 그릇이라고 간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명식이 편중되었거나 용의신이 무력하다면 일반 격국보다 못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많다. 이것은 이 필자가 그 4개의 지지가 공망된 사람을 여러 봤는데, 아니다, 이 고서에서는 사해 팔방 명진 사해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요. 사주가 전체가 공망으로 짜이면. 그런데 필자가 이러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는 그거에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많더라 그래요. 자, 오늘은 공망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부분 공망살 역시도 사주 명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비급 또한 많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돌려서 보시면서 공부를 깊이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깊이 파라, 깊이 파라. 얇게 파면 다 죽나니 깊이 파라. 흙바른 벽에도 기대지 말라. 기대지 말라, 기대지 말라. 흙바른 벽에도 기대지 말라. 그 벽이 무너지면 그 벽에 기댔던 너까지도 무너지게 되나니, 누구에게 기댈 생각하지 말고 깊게 파라.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